수학을 담당하고 계신 조 선생님이십니다. UBC에서 프리메드 과정을 이수하셨고 타 유수의 학원에서 대표 물리, 수학 강사를 오랫동안 역임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 메이커스에서 SAT 수학을 전담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SAT에서도 선생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로부터 점수가 크게 올랐다는 감사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SAT 매스 고득점을 위해 이번 겨울학기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에서 수학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조성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수업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자세한 이력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1월까지 겨울 SAT 디지털 매스 유형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 수업에 대한 특징, 어떻게 하면 SAT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SAT 시험은 디지털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은 일정한 내용이 이제 픽스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꽤 오락가락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꾸준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2023년 초반에는 굉장히 쉽다가 조금 어려워지다가 그 다음에 여름 끝나고는 또 굉장히 쉬워졌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3월달, 5월달, 6월달은 꽤 어렵다가 여름 이후에 문제들이 꽤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 12월까지는 크게 문제가 다를 것 같지 않아서 가능하다면 12월달 시험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2025년은 아마 문제가 또 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에는 시험에서 유사한 문제 혹은 똑같은 문제가 페이퍼 버전에서 꽤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바꾸고 나서는 새로운 문제들로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문제들은 물론 많지만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항의 문제들은 대부분 오래전 문제, 2000년도쯤에 올드 SAT 페이퍼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발전돼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듈 1은 꾸준히 쉽게 나오고 있어서 아이들이 대부분 모듈 2 이지 버전을 시험 볼 일은 별로 없는데요. 모듈 2 문제의 난이도가 꽤 다양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문제 분석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킬러 문항들, 레벨 5, 뭐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2005년 정도의 문제, 굉장히 오래된 문제들이죠.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도형이나 피규어들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 물어보는 것들만 좀 변화돼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들 카톡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 그림이 같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었고요. 특히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 뭐 원안에 들어가는 삼각형 문제라든지 테이블을 주어주고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라든지 폴리노미어 문제들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한 15년 정도 전의 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범위에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전에 나오지 않던 시퀀스 문제라든지 imaginary number, 폴리노미오의 롱 디비전을 이용한 문제 같은 문제들은 물론 SAT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이지만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트리고노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소카토와 정도의 문제만 나오다가 코펑션에 관련된 문제 혹은 유닛서클 혹은 좀 간단한 아이덴티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어려운 문제들은 일정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 문제에 신경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여름 이후에 항상 같았습니다. 지오메트리, 쿼드라릭 폴리노미어,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이번 11월에 좀 월드 프로블럼 중에 레시오 문제가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요. 월드 프로블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보다 문제의 길이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죠. 마지막 특징으로는
도형이나 figure, 그 다음에 드로잉을 보통은 주고 문제를 풀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글만 길고 아무런 테이블이나 그림 없이 문제가 제공됩니다. 월딩이 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어려운 학생들은 꼭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AT1 수업을 만점을 받으려면, 내용은 알지브라 2 언어까지 꼼꼼하게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 시험을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지, 세 번째,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네 번째는 킬러 문항들,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지 못해서 800점이 안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되는지부터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어떻게 오답 노트하고 여기서 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동영상에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야 되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오답 노트하고 그걸 왜 하는지 템플릿도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꼼꼼함을 키워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다 아시겠지만 SAT1 매스는 250명 정도 중에 한 명이 800점을 받습니다. 아주 꼼꼼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법들을, 이런 법칙들을 잘 알고 몸에 배어 있어야 시험에 자연스럽게 실수 없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중률이 높은 저만의 전용 기출문제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2000년대부터, 제가 1990년대부터 SAT를 공부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디지털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왔고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계속 시험 문제를 파악하면서 어떤 문제가 이번에는 많이 나올 것 같고 어떤 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시키고요. 오답 노트 시키고 제가 직접 채점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SAT는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험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잘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수학 시험에는 10%라는 룰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경우 10%의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마음이 쫄리거나 급하거나 생각이 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분의 시험, 모듈 1, 2 각각 35분의 시험인데요. 30분 정도 내에 푸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이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시간의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저는 TI-81 때부터 꾸준히 계산기를 사용해 왔고 지금 엔스파이어, 카스2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계산기를 잘 사용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이지만 특히 한국에서 공부한 아이들, 최근에 유학을 간 아이들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문제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야 됩니다. 문제 푸는 용도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 클래스를 또 운영합니다. 제가 수업했던 모든 BOD는 자료가 구글 클래스에 올라가게 되고요. 제가 나눠줬던 자료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지가 보통 구글 클래스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걸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진도가 나는 과목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알아야 될 부분 혹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려서 한 번씩 아이들 체크하게끔 아이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대1 멘토링입니다. 저는 숙제를 일반적으로 제가 다 채점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조인하는 학생들은 카톡으로 모든 숙제를 저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숙제를 좀 일찍 받고 자세한 커먼트를 받고 싶은 아이들은 PDF로 만들거나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파일이 전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숙제를 채점하고 오답 노트를 채점하는 이유는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름으로써 아이들한테 답지를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칭찬해주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카운슬링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먼저 얘기를 걸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바른 습관입니다. SAT2를 잘 보려면 수학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가서 나는 AP 칼까지 알아, 나는 AP 멀타이 베러블까지 알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습관을 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가진 좋은 습관들이 다른 과목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계속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학원 쪽으로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상담을 해드리거나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부모님들 주신 질문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AP 칼큘러스 BC까지도 공부했는데 왜 SAT 매스에서 800점을 못 맞을까요? 제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이나 AP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보면은 만점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AP 칼 같은 경우는 뭐 49명, 5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한 48, 한 2명 빼고는 제가 확인한 결과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SAT1은 뭐 한 3, 40명 있었는데 보통 만점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죠. 한 30%, 뭐 25% 정도밖에 만점을 못 받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만점을 주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SAT 800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비율로 만점을 주고 있어서 44개의 문제 중에 44개의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AP도 그렇고 SAT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가 유형 커버는 100% 합니다. 저한테 안 배웠다는 게 나왔다고 애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SAT1은 다 맞춰야 되는 거고 퍼펙션을 요구하는 거고 AP 칼큘러스는 대략 76, 7 정도만 받아줘도 확실하게 5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50명 중에 한 7, 80명이 만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점 퍼센테이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AP 칼까지 배웠어도 SAT1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이제 9학년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이때 어떻게 준비하면 SAT, AP를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맞습니다. 어머님들이 제가 주니어 프로그램도 하고 알지브라 1, 알지브라 2, 뭐 지오메트리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선생님 저는 프리카를 3번 공부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도 저한테 프리카를 3번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도리어 물어보죠. 왜 3번이나 공부하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면 학교와 싸우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9학년 때 알지브라 2, 10학년 때 프리칼, 그래야지 AP 프리칼을 볼 수 있고 SAT를 보통 보게 되고요. 11월 달에 AP 칼큘러스, 12학년 때 AP 스탯이나 뭐 멀타이버러블 칼큘러스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큰 전제 조건은 바른 습관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풀면서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는 맞출 수 있는 실수 안 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진도만 쭉쭉쭉쭉 빼갖고 앞으로 나갔다 이런 습관이 든 아이들이 칼큘러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SAT에서는 고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꼼꼼함이 습관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습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공부를 시킨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SAT1 매스와 AP 칼큘러스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